소유권과 등기 할게요. 자,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자, 이거 두 개 설명할게요. 부동산 물권이 변동됩니다. 자, 설명 들어봐요. 물권, 권리죠. 그중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 물권하면 소유권 생각하세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다. 이 변동은 세 가지 모습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발생하고 내용이 변경되고 물건이 소멸하는 세 가지 모습을 한 단어로 변동된다 그래요. 자, 소유권이 발생한다. 내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고, 소멸한다는 것, 내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갑 소유 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5억 받고 팝니다. 계약 행동했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은 5억. 매매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유상 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 매매. 공짜로 반대급부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아파트 준다. 무상 증여 계약 그래요. 그래서 유상 매매, 무상 증여 그러면 돼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은 맨 처음에 취득하는 권리는 행동했죠. 행동하면 이유가 있어요. 너는 왜 행동을 했니? 권리를 취득하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게 을이 매수인인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하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에요. 얘는 궁극적으로 갑소유 아파트 소유권을 먹고 싶어요. 하지만 계약한 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은 못 먹어요. 일단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취득되고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 당사자한테는 채무가 발생하죠.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예요.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주세요. 이 채권을 취득하려고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지. 따라서 이 소유권 주세요 채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나에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등기 넘겨주세요. 그러면 갑은 등기 넘겨주겠죠. 갑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다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등기를 했을 때 계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행동 하나를 더 해야 돼. 이게 법 전문이라 그래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 법률 행위예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등기하세요.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 조문에 따라서 186조예요. 얘는 자기 앞으로 갑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이 취득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발생. 내 입장에서는 취득한 거지. 취득 이꼴 발생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준 이 날짜에 소유권 상실. 갑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상실. 취득 상실. 그 다음 겉으로 보면 이 아파트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됐죠. 겉으로 본 모습. 소유자가 바뀌었네. 발생, 변경, 소멸. 이걸 한 단어로 변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네. 을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 상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네. 변경됐네. 발생, 변경, 소멸. 법조문은 득, 실, 변경 같은 말이에요. 득, 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박으면 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등기 받게 됐니? 행동했죠. 고생했죠. 부동산도 돌아다니고 계약서 썼죠. 이 매매계약이 동네 짰습니다. 동네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계약, 채권행위예요. 행위는 법률행위 준말이에요. 채권행위란 게 뭐냐?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예요. 매매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만 발생하지 물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채권계약, 채권행위라고 해요. 이걸 채권행위를 원인된 행위 그래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된 기초행위예요. 원인행위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 우리 시험에. 그래서 알아야 돼요. 원인행위가 매매계약. 그 결과 계약하니까 우리 등기 넘겨줬지. 등기 박은 거 그 결과물이에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등기소 가서 등기를 박으니까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건이 발생됐죠. 따라서 이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발생하는 행위네 해서 이 등기를 물권행위 그래요. 어떤 행동, 등기라는 행동을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했네. 계약이라는 행동을 하니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채무가 발생했네. 채권행위. 간단해요. 채권행위가 뭐고 물권행위가 뭐냐? 행동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어요. 채권행위, 매매계약. 등기하니까 소유권이 발생했어요. 물권이 발생케 하는 행위, 물권행위예요. 문제는 이 매매계약이 원인, 등기, 물권행위는 결과, 원인 대 결과의 관계예요. 이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채권행위.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발생하네? 물권행위예요. 이거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원인 대 결과.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요. 나중에 계약에서 등기받고 얘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한 달 후 갑을 매매계약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매매계약이 몇 달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무효로 밝혀졌어요.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네요. 자, 계약서 쓴 건 5월 1일이라고 하고 등기 박은 건 7월 1일이라고 해봐요.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고생해서 계약서 쓴 게 무로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원인이 무너졌죠. 그럴 때 그 결과물도 같이 무너지느냐 문제예요.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기 박은 이 물권행위 7월 1일자 이 등기에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요. 따라서 경우수는 두 개예요. 원인행위인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무효가 되느냐 따라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너만 무효 원인이 있지 나는 무효 사유가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이 여전히 효력이 있을래 유효로 독립될 것인지 두 가지 중 한 개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따라서 같이 무효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 아니야 너는 무효 사유 없으니까 상관없어 날짜도 다르고 너는 그냥 살아 유효로 봤을 것인지. 자, 대원 판례는 같이 무효로 봐요. 그래서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대로 외웁니다.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매매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걸 원인으로 넘어간 을등기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무효. 이걸 외웁니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한번 따라해봐.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이걸 물권행위의 유인론 그래요. 물권행위의 유인론 그래요. 자,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있을 유자예요. 원인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이게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영향을 받아. 있을 유자야. 이게 표현되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무효. 자, 여기서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현재 살고 있고 등기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등기는 무효란 얘기죠. 자, 이 등기가 무효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럼 소유자도 아니다. 을은 없을 무. 그냥 세트 훈련해. 무는 무조건 없어. 결론이. 소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을은 아까 위조 등기하고 똑같아요. 등기는 박혀있지만 이놈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 등기는 이놈은 돼 있지만 이놈이 소유자요. 이놈이. 등기부 등본하고 실제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외우시고 1호는 물권행위 유인론. 대부분 판례 입장. 판례는 제가 이렇게 표시. 대부분 판례가 유인론을 취해요. 따라서 같이 알아야 돼. 을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소유권 없네. 소유자는 누구? 암놈. 갑이에요. 저는 암놈이라고 표현해요. 자꾸 놈자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놈해요. 이상한 놈, 뭐 그런 놈 말고 암놈. 이게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매수인 을등기도 같이 무효. 이걸 이해하면서 훈련해야 돼. 아, 을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네. 힘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주지 않는다. 등기는 을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 없다. 소유자 아니야. 그럼 소유자는 누구? 암놈.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너 임마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라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따로 끝나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야. 두 번째 방해 제거로서.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네요. 나중에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네요.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속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하는 거지. 이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는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야, 말소해. 방해 제거해. 소유자로서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질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둘 중 하나예요. 자, 다시 들어봐요. 계약서 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소유권 주세요. 채권 가지고 있죠. 자, 소유권 주세요. 채권은 결국 등기 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에요. 이전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시험 엄청 잘 나와. 둘 중 하나야. 찍어. 채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유. 왜? 그렇지. 등기하기 전이니까. 얘는 채권자야. 채권자. 채권자가 하면 채권. 얘는 소유자로서 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지만 매수인이 등기 주세요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아직 등기 받기 전이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지. 얘는 채권자 지위에서 등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에 따라 결정이 나요. 을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등기 주세요는 채권적 청구권. 하지만 갑이 야 임마 말소해. 갑 매도인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하는 거요? 소유자로서 하는 거요?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게 안 떠. 그냥 물권적 청구권만 떠요. 그럼 내가 얘는 소유자로서 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민법은 정말 이해야. 이 이해를 통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소유자로서 말소 요구하는구나. 아까 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두 번째, 방해 제거. 이건 몰라도 돼. 소유자로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등기 받기 전이니까 등기 달라고 하지. 또 얘는 소유자가 아직 안 됐어요. 채권자지. 채권자가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이게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문제, 성질.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자, 지금 물권의 유인론 봤어. 같이 봤어요, 등기 청구권. 그럼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 물권 변동. 왼쪽 맨 위.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 변동도 똑같아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말해요. 발생은 취득한다. 소멸은 상실한다. 같은 말.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득실 변경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 기초에 기초. 자, 물권의 유인론. 갑과 을이 매매계약했습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줬네요.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아, 을한테 등기 갔군. 을은 그럼 소유자겠군. 그런데 그 후 갑을 매매계약이 무효로 날아가 버렸네. 실효됐네. 같은 말이에요. 무효나 실효나.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같이 날아가요. 왜? 제목.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아. 유인론이야. 있을 유? 무인론이 아니에요. 유인론체. 따라서 을 등기 무효니까 을 등기는 있으나 마나 아무런 힘이 없죠. 소유자로서 힘이 없지. 따라서 을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누구? 갑. 갑에게 당연 복귀.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말소 등기 안 해도 무조건 갑이 당연 소유자로 복귀해버려요. 소유권이. 당연 복귀 외웁니다. 아주 중요해요. 당연 복귀. 기출 4번이야. 나중에 할 거예요. 187조에서. 지금은 매매, 자, 어디에 밑줄 치느냐. 매매가 무효면 두 번째 밑줄 치는 거예요. 매매 밑줄, 무효 밑줄. 을 밑줄, 을 등기 밑줄, 을 등기 무효 밑줄. 이걸 외우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그 다음에 을은 밑줄, 소유자 아니야 밑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 제가 말한 부분만 밑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워요. 훈련. 매매가, 자, 한번 읽어봐요. 제가 밑줄 치는 말. 여러분들 해봐. 무효. 을은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암놈. 암놈이 누구? 갑. 갑에게 당연복귀. 당연복귀. 이걸 계속 하세요. 이게 기출 4번짜리니까. 당연복귀가. 이게 이론상으로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매매계약에 영향을 받는다. 있을 유. 유인론. 자, 이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거 할게요. 자, 봐요. 지금 하는 게 굉장히 기초이면서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을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암놈 갑 했죠. 그러면 계속 풀어가는 거 민법은.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나중 문제지만 3월 5월쯤 가야 되지만 매매가 무효면 을 소유자 아니야. 총칙에서는 등기가 안 나와요. 등기가. 바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을 소유자 아니야. 이 3단계로 가지만 나중에는 매매가 무효면 여기서 해. 없어. 뭐가 없어. 을은. 등기돼 있어도 소유권이 없어. 요렇게 가버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기초가 된 후에는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지만 지금 기초 단계니까 같이 해야 돼.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무, 소유권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은 갑. 그러면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해서 을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로서 하니까 소유권에 기한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내년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할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 중요한 것들은. 특히 기초되는 것들은. 하지만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채권자로서 하니까 법적 성질은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지금 이해하고 나중에는 기술 들어가요.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 내년 한 7월 8월쯤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단어를 보세요. 이전이 붙으면 채권 100%, 말소가 있으면 99%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건 나중에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 하지만 지금부터 기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지금은 이해지. 그러다가 나중에 훨씬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건 나중이야. 시험 기술. 지금부터 기술 들어가면 안 되지. 손흥민의 발차기는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등기청의 성질까지 다 있어요. 자,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가봐요. 3번 등기에 1번 등기 청구권이 있죠. 자, 여기 정리합니다.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 을에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이유 써놔. 매수인 밑에 채권자 이렇게 적어놔. 매수인. 중간에 매수인 있죠? 거기다 너는 채권자니까. 아직 등기하기 전이죠? 채권자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 주세요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하지만 두 번째. 갑이 을에게 건물 매매 계약 체결.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넘어갔죠? 그런데 그 후 매매가 무효를 밝혀졌어요. 그러면 뭘 써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 시험지문에 안 떠요. 그러면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그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매도 밑에 써. 소유자. 소유권이 있다. 소유자 같은 말. 두 번째 줄 매도인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면 내게 오래되게 걸린다겠죠. 갑을 이걸 그대로 훈련해봐. 소유권 이전 채권 주세요. 등기 주세요. 채권자네. 채권적 청구. 매매가 무효네. 을 등기 무효. 을 소유자 아니네. 소유자는 암놈. 따라서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두 번째 동네의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 항상 민법은 이분법 반대. 채권 반대 물권. 채권적 청구권 반대.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훈련을 해봐요. 자, 이제 다시 왼쪽 부동산 등기 공시영업도 이거 할게요. 자, 봐봐요.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 안 돼. 일단 쉬운 사례로. 갑 소유 부동산 아파트를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박았어요. 자, 이놈은 왜 갑 아파트를 위조해서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았을까요? 이놈은, 을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팔아제끼려고 매매로 팝니다. 5억 받고 팔아요. 사기꾼이지. 위조한 놈은 자기 앞으로 등기 박아서 뭐 할 거예요?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파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병은 위조 사기꾼 을로부터 5억 주고 샀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문제는 을 등기는 유효 무효? 위조 등기니까 무효죠. 그러면 아직 병한테 팔기 전이라고 해봐. 등기가 무효니까 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누구? 갑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았지. 그러면 병이 5억이나 주고 샀는데 사실은 앞에 놈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사기꾼이란 얘기죠. 얘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즉 유효면 소유권이 있겠고 무효면 소유권이 없을 거예요. 자, 얘는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겠죠. 선의. 선의의 3자.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 선의라고요. 법의 가장 기초 용어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선의. 어떤 사정을 몰랐다? 난 몰랐는데요. 이놈이 위조친 등기라는 사실을 저 몰랐는데요. 선의. 자, 반대 개념. 선의 반대말은 어떤 사정을 알고 샀네요. 당신은 악의. 어떤 사정을 너는 알았네. 알았다. 악의예요. 즉 법에서 선의 악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경우 저 몰랐는데요. 선의. 알았는데요. 악이에요. 착할서 낙할라. 자,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위조 등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법이 많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 경우 말고 선의의 3자는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많이 보호해줘요. 알면서 이 등기가 위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산 놈은 법이 많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보호 안 해줘요. 그래서 선의의 3자는 법이 많이 보호해주고 악의의 3자는 보호 안 해줘요. 알면서 샀다는 얘기는 나쁜 놈이야. 앞으로 저는 악의를 나쁜 놈이라고요. 알면서 샀어요. 이 나쁜 놈. 나쁜 놈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아요. 모르고 샀는데요. 억울하지. 사기의 피해자. 이놈은 피해자가 아니지. 알면서 샀으니까. 자, 만약 병이 모르고 샀다고 해봐. 갑이 찾아옵니다. 병, 너한테 판 을이 사기꾼이에요. 위조해서 당신한테 판 거예요. 자, 내 말 들어봐요. 병, 을 등기가 위조 등기로 무효니까 원인이 무효니까 얘를 토대로 이렇게 넘어갔죠. 따라서 당신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당신은 소유자 아니고 여전히 내가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말소 청구 들어와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들어와. 물권적 청구는 얘가 살고 있으면 돌려주세요. 반환.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판사님, 저는요 모르고 샀어요. 저 사기당한 피해자예요. 저 모르고 샀어. 내가 알았으면 왜 샀겠어요. 저 몰랐고요. 그 다음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저 샀어요. 등기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제도잖아요. 아니 이놈이 위조해서 등기 친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샀기 때문에 저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선의 3자 많이 보호해 주잖아요. 저 좀 보호해줘요. 즉 나는 유효로 해서 소유권 좀 취득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를 믿은 사람, 부동산 등기의 믿음, 이 등기 믿은 사람의 힘을 주느냐 문제. 공신력이라고 해요. 공신. 등기는 공시제도라고 해요. 등기는 공시제도. 보일시.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 물권자인지 보여주세요. 이게 공시제도. 공신, 시자에 니은을 붙여버렸죠. 이건 믿을 신자야. 공시 방법인 등기 믿은 사람을 보호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공신력의 문제예요. 병은 외칩니다. 등기 믿고 샀어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제도 아니에요. 등기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으란 소리예요. 공인중개사께서도 소유자라고 했고 저 등기부등본 받고 등기 믿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란 얘기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등기 믿은 여기에 힘을 줘야 돼. 저 보호를 시켜줘야 돼. 결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되지 않아요. 등기에 공신력 믿음 주잖아요. 등기 믿었다고 보호되지 않아요. 즉 보호되지 않아요. 소유권 취득 못해.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가 돼요. 자, 앞놈 등기, 을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같이 무효. 이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이유 물권행위 유인론. 똑같이 결론은 무효죠. 이유가 달라. 이건 원인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원인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무효. 이건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같이 무효. 같은 무효면 이유가 달라.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치가 OT할 때 있죠.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하시라고. 이유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에 믿음 주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소유자. 돌려줘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에 공인력 주지 않아.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아니 그러면 뭐 믿고 거래하라는 얘기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인정합시다. 대법원 판례예요. 공신력 없다. 판례 바꿔야 됩니다. 나쁜 사법부. 청원 게시판에 수만 명이 동의했죠. 그럼 대법원 판례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판례는 변경되지 않아요. 법을 바꿔야 돼. 등기법을 바꿔야 돼. 현행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 그래서 부실 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거래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 등기 믿고 사나이 피해받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0. 몇 프로야. 대다수 거래는, 자, 정상적 거래가 많을까요? 사기당한 거래가 많을까? 정상적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병이 됐다 하면 팔자소관이려니 국가 욕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했나 보군.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군. 팔자소관으로 해야 돼.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자, 이제 정리해요. 간단해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봐요. 갑소유 아파트를 방금 한 사례. 을이 위조해서 등기 박았네요. 자, 을 등기 믿고 병이 샀습니다. 등기 넉넉하죠. 그렇지만 을 등기는 위조 등기니까 을 등기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병 등기도 같이 무효예요. 따라서 을 등기가 유효라 믿고 거래한 제3자 병은 비록 소원이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예요. 없다. 자, 두 번째. 갑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 자,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 병 앞으로 등기 격려. 갑을 병 세 사람 나왔고, 그런데 나중에 갑을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등기 공신력 없기 때문에 병 등기도 같이 무효. 따라서 무니까 소유권 없다. 소유권은 누구? 갑. 이걸 계속 훈련해봐. 없을 무, 소유권 없어요. 같이 훈련했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이 없다. 자, 여기서 하나, 교재는 없지만 이 말이 나와.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했고 위조가 아닌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무효니까 소유권 없고, 갑은 선의 3자 병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대항은 대들 수 있다. 내놔! 말소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그래요. 절대적 무효. 무효의 원칙, 절대예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돼요. 자, 절대란 말이 나 이외의 계약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겠죠? 절대 개념이요. 상대, 반대말 상대적 무효는 뭐냐? 계약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만 무효가 돼. 선의 3자든 어떤 경우에는 악의 3자 포함해서 두 사람 사이만 무효가 되고, 혹시나 선이라면 무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우리 시험은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장난쳐요. 그러면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면 원칙이 작동되는 그러면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줘야 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라는 말 나 외에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 대항, 주장 다 같은 말이에요. 대들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용어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요. 대항할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내나 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죠? 이것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가. 만약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줘버렸으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 안 될 확률이 높았어요. 원칙은 이놈은 보호돼버리니까 공신력 줬다면. 그냥 공신력 안 줘.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믿고 산 사람들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무효가 돼요. 민법 총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살짝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 그냥 거기 있구나. 그래서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는 항상 모든 삼자에게. 자, 그러면 부동산 물권변 등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186조 187조가 나와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 지상적 전세, 저당권 다 나와요. 이게. 자 봅니다. 186조. 아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행동해야 돼. 행동해라. 법률행위. 그 다음 저 행동 안 했는데요. 근데 먹여줘. 누가? 법이. 그래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2번 법 규정이에요. 자 법조문 봅니다.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그렇게 조문 제목이 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한 대상은 부동산.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요? 밑줄을 딱 두 군데만 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밑줄 두 군데를 할 거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등기해야 거기 밑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법률행위. 법률행위 밑줄. 등기해야 밑줄. 밑줄 동그라미.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아하, 부동산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는데 언제 등기하라고? 법률행위로. 즉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소유권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 등기 박으세요. 행동 하나를 더 요구해요. 법률행위는 행동이죠. 매매 계약했어. 계약한 것만 안 돼. 한 번 더 행동해. 무슨 행동? 등기 박으세요. 등기 박아야 물권 취득 효력이 생긴다. 말소 등기야 소멸 효력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법률행위로 인한 즉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채권밖에 취득 못했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매매로 을이 매수인이 소유권 먹으려면 매매 계약한 것만은 안 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효력이 생겨요. 이 법조문이 별 3개짜리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하면 매매 계약 생각하시고 계약 생각하시고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 앞쪽부터 계속 매매 플러스 등기해야 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187조 갑니다. 전문 제목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자
상속 띱니다.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자, 일단 소수로가 중요하지. 등기 요하지 않는다. 일단 밑줄 하시고. 여기는 소수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밑줄 등기 요하지 않는다. 여기만 밑줄 치는 거야. 나머지는 눈으로 봐도 돼. 하지만 밑줄 또 칠 거예요. 상속 밑줄, 경매 밑줄. 일단은 이 두 개. 결국 공용징수 판결도 나중에 칠 건데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상속 경매만 확실히 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187조예요.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권리 대표가 물권이죠. 이 물권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이죠. 우리 시험 보면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물권, 물권 대표 소유권.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 변동의 대표 취득. 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인, 어떤 원인으로 너 취득했니?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 행동,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계약이에요. 두 번째, 법률 행위 아닌 거예요. 법률 행위 아닌 거야. 법률 행위 행동 안 했는데 줬어요. 원인이 있으면 소유권, 기타 물권, 권리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요. 이 결과가 효과 그래요. 효과, 효력. 이걸 요건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원인, 결과, 요건, 효과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는 적극적 계약과 같은 행동이 필요해. 이걸 법률행위. 하나는 행동 안 했어. 법률행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소유권 먹어요. 권리를. 이 법률행위냐 법률행위 아니냐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법률행위면 등기 해야 돼. 계약했으면 등기를 해야만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 하지만 법률행위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줘요. 이 법률행위 아닌 걸 법률 규정으로 다 묶어버려요. 법 규정으로. 결국 부동산 물권, 지금 물권 하니까 물권을 취득할 때는 딱 두 개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아니야, 나 계약 안 했어. 법률행위 아닌 경우. 그럼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먹어요.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떤 것은 등기해야 되고 어떤 것은 등기 없이도 변동되고 취득하고. 그러면 공부할 게 한 20개 돼. 그 20개를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돼요. 이놈이 법률행위인지 계약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만 판단하면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찾아가는 거야. 민법은 풀어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거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 이걸 외우는 거고.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 규정이야?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먹어줘요. 이걸 외우고 나머지 모든 예는 한두 개는 외워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풀어가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게 186조고 법률 규정이 187조죠. 이건 제가 전문 숫자를 얘기해요. 유일하게 제가 전문 숫자를 얘기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전문 숫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이외에 어느 군데도 몇 조라고 하지 않아요. 자, 186조 법률행위 등기하세요. 187조 법률 규정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법 전문이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어도 취득. 그러면 상속하고 경매,
공용, 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법조문에 있는 것은 법 규정의 예예요. 예. 자, 그러면 상속도 법 규정이고 경매도 법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봅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 먹어요. 법률행위니까. 하지만 갑이 죽어서 갑다시 상속인이 아버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자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취득.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가 필요 없어. 자, 이유는 상속이 법률 행위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상속을 통해서 상속인이 소유권 먹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는 상속이 법률 행위냐 법률 행위 아니냐 이것만 골라내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상속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놈이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상속은 내가 원한다고 상속되지가 않아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 1순위 해당돼야 돼. 그게 직계 비속이에요. 법이 정한 요건 상속 1번이네요. 당신 먹어. 법이 준 거야. 법이. 그래서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계약 안 했잖아. 법이 당신은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받으세요. 저 상속 받기 싫은데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 포기해서요. 고생해야 돼. 무조건 법이 정한 요건 상속 1순위에 해당되면 상속돼버려요. 그래서 상속은 법률행위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법률 규정으로 다 몰아버려요. 이건 법 조문이 있어. 친족상속법에. 두 번째 경매예요. 대표적인 상속 경매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의 대표. 시험 5번 넘게 나왔어. 상속 경매. 자, 경매는 우리은행 1억 빌려줬어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은행이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렸죠. 자, A가 낙찰받고 싶어. 1억을 투찰했습니다. 낙찰됐어. 이 사람을 경락인, 낙찰받은 사람 또는 낙찰자 또는 법상 최고가 매수인 이렇게 표현해요. 경매에서 매수인 하면 낙찰자 생각합니다. 경락인 용어가 다 나와. 우리 시험에 경락인도 나오고 경매 매수인도 나오고. 자, 그러면 갑이 채무자인데 얘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날라갔죠. 갑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날라갔고 A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갑 소유권을 얘가 낙찰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텐데 이놈이 등기를 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둘 중 하나예요. 항상 등기해야 취득하는지 등기 없이 취득하는지는 경매가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지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지는 이놈이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만 내가 결정하면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놈이 법률 행위 계약이 아니야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경매가 법률 행위인지 계약인지 법률 행위가 아닌지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자, 경매. 일단 법률 행위 개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법률 행위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청약한다고요. 청약 의사표시야. 그래, 내가 5억에 살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경매를 생각해 보죠. 이놈이 법률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까. 경매는 일단 의사표시는 의사가 표시된 걸 말해요. 겉으로. 그러면 경매는 아하, 경매. 그래, 나 뛰어들어야지. 저 경매 받고 싶은데요?
입찰에 뛰어들었어. 투찰도 했어. 경매 그 법률행위 같은데? 행동했으니까. 경매 뛰어들었으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경매 뛰어들었죠? 행동했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유. 여기에 100명이 뛰어들었어. 다 낙찰 받고 싶겠죠? 그중 한 놈만 낙찰돼요. 즉 민사집행법 경매 규정에서 요구한 최고가 가장 높게 투찰한 놈 당신이 낙찰자 돼요. 법 규정에 따라 경매는 진행돼요. 의사표시가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고 법률행위는 자기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내가 표현한 의사대로. 법률 규정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상속이든 경매든 내가 원한다고 상속되지도 않고 내가 원한다고 낙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민사집행법, 법 규정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187조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속, 경매 이 두 개만 합니다. 이 두 개 가장 잘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 상속, 경매 이걸 외워요. 상속, 경매 생각하고 그래 상속은 친족 상속법 규정 이렇게 올려놨어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규정, 성문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 규정이야. 대표적인 법률 규정 얘가 상속 경매야. 상속 경매. 이와 같은 상속 경매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요. 오늘은 본문만 할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나 경락인은 등기 안 해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 바로. 그래서 시점까지 나와. 일반 상속 언제 그러면 저 다시 상속인은 이 아파트 아버지 아파트 소유권을 이어받느냐 취득하느냐. 아버지가 사망한 때. 밑줄 이것까지 시험 나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은 등기 없이 거기가 동그라미야.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언제? 죽은 때. 아버지 돌아가신 때. 사망한 때. 사망한 때는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등기 없이 이게 5번 나와요. 자, 경매. 저 A죠. 최고가로 투찰한 최고가 매수인이 등기 없이 등기 안 받아도 소유자. 소유권 취득. 언제? 매각대금 완납한 때. 즉 1억에 투찰했죠. 법원에 지가 투찰한 금액 그걸 법원에 완납한 때. 이걸 매각대금 완납시 그래요. 그래서 상속 경매는 법률 규정이다. 이걸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5분 이상 나온 놈들이에요. 그래서 상속 경매, 상속 경매. 나중에 공용징수 판결 이것까지 외울 거예요. 지금 단계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걸 외웁니다. 186조하고 187조 이 법 전문 자체가 별 3개예요. 별 3개. 법률행위 하면 계약 생각하시고 매매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했죠? 등기 플러스 등기.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외워버려요. 법률행위는 등기해라. 상속 경매와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은 등기 필요 없다. 즉 등기 안 해도 물권 취득한다.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첫 페이지로 갈 거예요. 첫 페이지. 3페이지로 갈 거예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란 게 뭐고, 의사표시란 게 뭐고, 대리란 게 뭐고, 무효취소, 해제란 게 뭔지 그 개념만 잡을 거예요. 개념만. 3시간 동안 개념만 잡을 거예요. 교재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개념들 있죠. 중요한 법률 용어. 그런 식으로 한번 쭉 3시간 동안 스크린하고 이제 다시 법률행위부터 12월부터 기본서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기본서 가지고. 3달 동안. 12, 1, 2.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기초 잡는 거예요. 기초. 민법에서 기초는 여기야 여기. 소유권. 물권 총론이 기초예요. 그래야 민법 총칙 이해가 가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파트가 이해가 가. 그래서 저는 입문에서 항상 이 물권 총론을 먼저 해요. 먼저. 그래요. 시간이 됐어요. 12월부터는 4시간 해요. 지금 입문만 3시간 해.
12월부터는 4시간에 1시 반에 끝나. 지금 3시간 앉아있기 힘들죠? 괜찮아요? 앞으로 4시간 앉아있어요. 12월. 그래서 앉아있는 훈련하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요. 라디오 듣듯이 음악 듣듯이 들어야 돼. 꼭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학교론도 그러고 공법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 단어가. 과학적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 2차 과목. 머리 글자는 나중에 따세요. 지금부터 머리 글자 따면 단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10번씩 뱉어버려. 10번씩. 모든 과목. 그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뱉으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권해요. 저녁에 산책 가세요.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가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하세요.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다시 복습해요. 자꾸 들어야 돼. 소리 내버려. 집에서는 소리 내도 되잖아. 근데 도서관 스터디 카페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집에서 공부하세요. 스터디 카페는 언제 가느냐? 내년 중반에 7월 넘어서. 그 전에는 집에서 그냥 식탁에다 우리 애기 책상에서 하든지 식탁에서 하든지 집에서 막 소리 크게 들어놓고 이어폰 안 꼽아도 되잖아요. 자꾸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계속 듣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익숙해지는 지름길이요. 듣고 뱉어라. 그게 단어 공부하시라. 단어. 2줄짜리에서 핵심 단어를 끄집어내. 제가 지금 밑줄 쳐주지만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문장을 읽으면 여기서 어느 단어가 중요할까 갈수록 그 힘이 생겨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밑줄 쳐주지만 그래서 단어 공부하세요. 단어 잡고 있다 없다 싸움.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 우리 민법 문제 패턴이에요. 중심 잡고 그 소수로가 맞느냐 틀리느냐. 중심이 단어야. 키워드. 단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